네, 반갑습니다. 헬스링크의 김영민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현재 아주 심각한 사고도 발생했고 저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도 우리 현재 사회적으로 특수고용직들에 대한 저희가 AI 예방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 과로 예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헬스링크에서 진행해온 사항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 이제 회사 소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링크온 앱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한 2분 정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헬스링크는 저희들 회사 내부적으로는 어벤져스가 모였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현재 CEO를 맡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저는 유통물류 쪽에 홈쇼핑에서 17년 정도 저희가 직장 생활을 했었고 2018년도에 이제 홈픽이라고 해서 SK에너지의 주유소 기반으로 제가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번에 헬스링크라고 하는 이쪽 특수고용직들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CIO는 김윤국 대표입니다. 김윤국 대표는 우리 스타프로퍼티 현재 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CBR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시기도 하셨고요. 또 LS의 전체 부사장을 맡으셔서 저 인베스 쪽에 저희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쪽 이경률 회장님이 계시는데, 저희는 크게 제가 이쪽 유통물류 쪽에 전반적인 부분들을 책임을 지고 있고 저희가 AI 기반의 과로 예방이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메디컬과 관련된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SCL 헬스케어라고 하는 의료 재단이 있는데 그쪽에 이경률 회장님께서 저희 이노베이션 오피스로 참여하고 계시고 저 포함해가지고 김윤국 대표와 이경률 회장님께서 다 코파운더이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술적인 부분은 구윤모라고 피터구라고 하는 시니어 어드바이서가 계시는데 실제 저희가 지금 쓰고 계시는 삼성의 이런 와치나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다 만드셨던 분이시고요. 지금 이제 미국계라고 하는 이제 M이라는 회사 쪽에서 이 헬스케어 쪽에 사업을 관여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지금 이태원에 대한 참사 같은 것도 있지만 제가 타겟팅을 명확하게 한 것은 현재 이 특수고용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디지털을 활용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가질 것이냐, 이게 저희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 근로자와 오히려 취약계층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이 헬스케어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소셜케어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좀 전에 설명드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헬스링크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메디컬 쪽에 대한 디바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이 에센셜 헬스케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에센셜 헬스케어는 크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서울의과학연구소라고 해서 이 임상병리에 대한 분들을 이제 연구하고 피 검사를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녹십자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하나의료재단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로 종합건강검진센터를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 바이오푸드랩이라는 회사, 또 중국에도 이런 회사들이 있어서 이런 에센셜 헬스케어 그룹을 저희가 메디컬 백그라운드로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는 이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던 것들은 이 기본적인 산업 구조가 완전히 지금 뒤바뀌고 있고, 이런 산업 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현재 사회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노동,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반으로 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탄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로의 이제 전환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고, 또 이런 플랫폼을 매개로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많이 쓰는 표현들이 이제 긱 이코노미라든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디지털 레이버, 아니면 온디맨드 워커, 크라우드 워커. 그래서 우리가 크라우드 소싱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이커머스에서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쿠팡의 딜리버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배민의 이런 플렉스를 활용한 이런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플랫폼 노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이제 실제로 보시면 이런 산업안전보건의 허점이라든지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못하는 이런 부정성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고용 조건이나 사회보험의 안전에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국제기구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법률이라는 것들은 오프라인 기반으로 산업이 생성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온라인이 이제 애드가 되면서 기존의 모든 정책들하고 온라인의 정책들이 충돌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기반으로 모든 산업이 이제까지 육성이 되어 왔는데, 어느 순간 스마트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종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이 모든 안전 장치가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일자리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산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우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포지션이기도 하고, 또 그 부분이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헬스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주문을 하시면 이제 택배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상품을 받으시게 되고, 또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택배는 보통 20시 정도까지 배송을 하게 했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런데 코로나가 되고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시간 자체가 완전히 이제 24시간으로 바뀌게 됐고, 또 아울러서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거의 2015년, 2016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고, 새벽 배송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해야 되는 자리자금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택배 물량이 현재 이 서울 수도권에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택배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기사님들이 약 250건 정도 배송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18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업무를 하시다가 이 과로사를 하시는 이 택배 기사님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됐고, 또 구조적으로 보면 이 택배 구조 자체가 다 에이전트 체계, 대리점 체계고 개인 사업자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겟을 잡았던 이런 특수고용직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과로 예방을 할 거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본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당연히 이 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이 과로사와 직접적인 부분들이 관련해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 이런 부분들과 관련들이 있고 이 뇌심혈 관과 관련된 질환들이 이제 이런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교대 근무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고요. 이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받으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그때 받았을 때 그때 그 수치를 보고 아 그냥 이 정도이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형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강검진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 그 직원들은 건강검진을 받게 되지만 이런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형태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 과도한 육체 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이제 그 택배 기사님들이 많이 업무 중에 돌아가시고 또 늘 이슈가 있던 것들이 정말 택배를 내려다 돌아가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이 내용들이 뭐냐면 그 과로 방지의 사회적 합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자 앞으로. 그래서 일 12시간 이상 하지 않게 주 60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 22시 초과해서 작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근데 그 하루에 250개를 배송한다는 게 엄청난 그 업무적 스트레스입니다. 실제로. 이제 보통 아침 7시 정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류 터미널이나 본인들이 배송해야 될 가까운 터미널에 출근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분류 작업부터 하시게 되는데 분류 작업 진행을 해서 자기가 본인이 자기가 배송할 200개나 250건을 자기 차에 싣기 전까지 한 서너 시간 소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송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밤 10시를 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밤 9시, 8시 후에 배송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늦게 오는 걸 고객들이 대부분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한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 생산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스프레드가 됐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육체적 노동에 시달리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반드시 이 두 가지에 대한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과로를 예방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과로를 예방할 거냐. 그래서 이제 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들은 실제로 그 택배 기사가 정말 그 시간에 그 현장에서 배송을 했냐 안 했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 택배에 그 해당되는 택배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배송을 하시게 되면 완료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완료 작업을 그 시간에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계속 따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논쟁이 있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형태, 우리가 이런 그 에이전트 체계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이런 기기 이코노미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그 노동자와 그리고 사용자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내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그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포커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기 시작한 거는 이런 그 근로자나 이용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국가에서도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많이 노력하고 있긴 한데 단지 일회성에 대한 건강검진 데이터가 아니고 그걸 백단으로 기본 베이스로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걸 근간으로 저희가 전체 데이터에 대한 베이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건강검진할 때 받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추차를 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가장 방점을 두는 것들은 뭐냐면 그 건강검진 데이터는 딱 그 시간에 그 스팟성에 대한 데이터인데 실제로 근로나 노동은 우리가 365일 240일 동안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들의 생활 패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자들의 생활 패턴 분석, 그분이 일반 택배 기사 업무를 하시든 아니면 새벽 배송 업무를 하시든
아니면 현장에서 분류 업무를 하시든 아니면 야간 시간에 이 간선 터미널 운전을 하시든 아니면 버스 운전을 하시든 이런 분들이 실제 자기가 업무를 할 때 어떤 패턴의 이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노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한 생활 패턴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방점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근무 시간대에 설정을 한다든지 실제로 근무를 이제 제대로 이런 그 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가 데이터도 넣고 또 GPS 기반으로 얼마나 많이 이동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고 이제 저희가 저희가 포커싱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과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는 그런 사이클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잠을 얼마나 잘 자느냐. 오늘 뭐 아침 7시부터 나와가지고 밤 예를 들면 10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예를 들어 새벽 배송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두탕을 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서너 시간 자시고 다시 새벽 배송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정말 축적하고 있느냐 해서 저희가 방점을 두었던 것이 뭐냐면 얼마나 이분이 많은 시간 이동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업무를 하시고 또 실제로 이 수면을 얼마나 주무시고 계신지 그래서 노동과 수면에 대한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실제로 과로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데이터화 시켜서 그분의 이런 사인을 주려고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이 움직이시고 얼마나 많은 양을 이제 이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로 잠을 제대로 깊이 주무시는지 저희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을 때 많은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점을 둬서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구축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링슨이라고 하는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쭉 설명드린 것처럼 링슨 AI를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한 22,000개의 건강진단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자체가 지식으로 축적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우리가 건강검진을 그렇게 많이 받아왔지만 그게 지식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걸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AI를 만들고 엔진을 만들고 다 하는 이유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모아서 예측을 할 때 얼마나 지식화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느냐. 그런데 지식화되는 데이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데이터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은 쓰레기가 됩니다. 제가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소음인지 신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사고가 났는데 그게 소음인지 신호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다 보면 밀면 안 된다, 왔다 갔다 하면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경찰관이 어떻게 내려오시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그게 완전 신호인데 그 신호가 소음으로 작용을 한 거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게 신호인지 소음인지를 분단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이 데이터를 지식화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화하는 것들은 현재는 대부분의 수준이 얼마나 전문가들이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딥러닝이나 이런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엔진을 만들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식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기사라든지 화물차 기사라든지 이러신 분들에 대해서 이 이용자에 대한 생활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당연히 수집을 하고 또 365일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데이터 분석을 기본 패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상의 업무를 해서 이 딥러닝 기반으로 AI 엔진을 만들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도 하는 것들은 그런 기존의 많은 트래픽이나 데이터를 정말 지식화시키고 그걸 신호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환을 해서 현재 상태가 되게 과로한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링슨이라고 하는 AI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현재 그런 이용자의 생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용자들이 쓰는 앱이 링콘이라는 한 앱이 있습니다. 이 링콘 앱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뭐 현재 심박수가 어떤지, 기본적으로 칼로리 소모량이 어떤지, 이런 히스토리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이제 점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고 잠을 어떻게 주무셨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점수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다 설명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링콘 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일반 그 퍼스널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고 기업들이라든지 저희가 B2B 형태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픈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최초에 제 코파운드의 SCL 헬스케어 중에 하나로 의료재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로 의료재단이 연간 20만 명 정도의 건강검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로 의료재단에 저희가 그 퍼스널 버전으로 이 링콘 앱을 저희가 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도 저희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도 그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 바디 컨디션이라고 해서 이런 거 수치화시킨 겁니다. 제가 하는 방점을 두는 건 뭐냐면, 제가 특수고용직이라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택배 기사라든지 화물차 기사님들 아니면 버스 기사님들 대상으로 이 과로 예방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고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제가 수치화를 시킨 게 바디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링콘 앱에 딱 들어가면 이런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좋은지, 현재 상태가 안 좋은지, 정말 위험한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수집을 하는 거고,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저희도 당연히 이 데이터가 지식화되는지 아니면 정말 이게 소음인지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이게 사람에 대한 노동에 대한 값과 그리고 실제 이분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틀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굉장히 겸손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또 근데 그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정말 이용하기 쉽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 상태가 어때? 라고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바디 컨디션이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스마트폰을 다 쓰지만 그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을 쓰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실제로 몇 가지 안 씁니다. 대부분이 이용하시는 것들이 보면 그 많은 기능이 있지만 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UI UX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현장에서 그 기사님들이 어떻게 이걸 보고 어떻게 알게 할 거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제공해드린 하나로 W1이라는 이 와치를 차시면 제가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알람도 드리고 워닝도 드리고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용하기 쉽게 하는 게 가장 큰 방점이 있고요. 그런데 그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백단에서 노력하는 건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저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쉽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바디 컨디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입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이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워치가 스포츠 쪽에 가민이라는 회사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도 다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 하나로 W1이라는 이 스마트워치가 무슨 차별점이 있느냐, 그리고 삼성이나 이런 애플을 차가지고 그냥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삼성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워치를 차시게 되면 대부분 그 데이터는 그냥 본인이 보는 형태로 다 끝납니다. 예. 근데 본인이 그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느냐? 해석을 못 하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건강검진을 받아서 그 쭉 많은 그 데이터를 보지만 봤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근데 되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술 좀 드시지 마시고 그냥 잠은 좀 잘 주무시고 물을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타고 스마트워치에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만 그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은 별개의 문제다. 예,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본인이 그 수치를 보고 아 상태가 어떻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가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현재 구조가. 그래서 저희가 이 헬스링크를 만들고 데이터를 지금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로 W1이라는 시계를 별도로 만든 거고, 그 별도로 만든 시계는 제가 대상으로 하는 특수고용직들 그리고 가장 이용하기 쉽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런 UI UX를 만들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한 번만 더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저희가 링슨이라고 하는 AI 엔진 그리고 이런 서버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심박수에 문제가 있다 없다. 그리고 이런 피로도가 문제가 있다 없다 했을 때 워닝이 가고, 제가 이제 또 방점을 두는 거는 헬스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헬스 코디네이터가 주로 이제 이 간호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 쉽게 알람도 하시고 전화도 해드립니다. 기본 베이스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용산에서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심정지 상태라고 하는 것들은 메디컬적으로 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심정지가 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심정지 상태가 돼서 많이 CPR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형태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안정 심박수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값을 가지고 그 심박수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해당되는 저희가 값을 가지고 알람을 주는 기능도 있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링슨 AI 엔진에서 판단을 해서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알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알람을 해서 정말로 좀 예방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업주라든지 그 사업주의 노동을 제공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한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회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예방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안전하게 노동을 할 수 있고, 또 예방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노동자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기업들도 열심히 건강한 근로자와 같이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런 안전장치를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좀 더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었을 때 정규직 자체가 많이 사라지게 되고, 또 이런 형태로 많이 새로운 잡들이 났을 때 얼마나 이런 안전장치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스마트워치 그리고 이 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면 벨트가 있습니다. 하나로 SB1이라고 하는 이런 수면 벨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링슨 AI를 만들고 있지만 이 메디컬 디바이스까지 다 연결을 해서 우리가 에스시엘 헬스케어라고 하는 하나로 우리 재단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럼 어디서 쓰고 있냐? 예. 현재 대신전기 화물 자동차라고 하는 곳과 10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신전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분이 대신택배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이 대신택배가 한 66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대신전기 화물 자동차랑 같이 저희가 현재 콜라보로 사업을 하고 있고, 아직 이제 오픈을 안 했지만 이 택배와 관련된 많은 이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 돼 있어서 이제 오늘 실제로 공식적으로 이제 이게 사업을 합니다라고 발표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사업을 할지 다 저희가 언론 리리즈를 해서 하나씩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헬스링크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